김정숙 여사의 외유 무려 48회거든요. 재임 기간 동안. 참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나. 반갑습니다. 정치독회 김진영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정치권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보통 새로운 국회를 개원하기 앞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좋았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달라요. 살벌합니다. 최상병 관련 특검 거부,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상황이 마치 사람의 팔을 걷다시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더 살벌해진 정치 상황을 가지고 오늘 정치독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죠. 예상된 문제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미흡하면 자기가 나서서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거부권하겠다, 이런 간접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은 검사를 임명하는 부분을 좀 뭐 조정한다든지 특검의 내용을 조정하는 이런 협의 없이 그냥 단독 처리해버리니까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1년 전입니다. 2023년 7월 19일 날 울산 매일신문 창간 기념일입니다. 그날 이 사건이 터졌어요. 집중호우가 심했죠.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최상병 이 해병대 대원이 그때 불의의 사고로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수사를 맡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면서 고위급 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의 윗선을 과실치사 이런 걸로 검찰에 이첩해버립니다. 그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첩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특검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 외압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거 특검해봐야 별 나올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강행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야권의 어떤 움직임이죠. 여권에서는 공수처는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 패스트트랙 통문해가지고 막 앞장서서 만든 진짜 옥상옥의 기관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사기관인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특검하자는 건 정치 공세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두 주장이 딱 부딪혔는데 판단은 뭐 누가 할 것이냐, 여러 정황들이 이종석 국방장관이 그 처신의 문제라든지 그 이후에 호주 대사로 보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껄끄럽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은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28일 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거부권에 대한 17표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국회에 여당의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 55명이 어떤 표를 던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리 공천 탈락하고 이랬다고 해서 여권 인사들이 거부권에 대해서 또 거부하는 이상한 모양새를 취할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21대 국회 마지막에 거부권에 대한 부분을 재의결해가지고 다시 거부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장면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럼 10개 올랐거든요. 22대 국회는 6월 달에 열리자마자 특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추미애 국회의장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문화일보가 16일이죠. 오후신문 초판을 오보를 냈어요. 신문업계에서는 굉장히 뉴스거리였는데 습관신문이 마감 시간에 오다 보니 추미애 국회의장 당선을 오보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추미애 국회의장 당선이 유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된 거죠. 추미애가 어떤 사람입니까? 찐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킨 인물입니다. 추미애의 과거를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노동법 문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잡던 거,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이 갑자기 찐명을 깃발을 흔들면서 잔다르크처럼 나섰습니다.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개딸들이 지금 집단 탈당합니다. 10,000명 넘게 지금 탈당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당장 정청래 같은 사람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사과를 하고 이럽니다. 사과를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자가 뭐라고 합니까?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 갈라치기 할 수 있느냐.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마그마,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미애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선거 당일날 추미애와 이재명 대표의 얼굴 표정 보면 압니다. 완전히 뜨악했거든요.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이 아닐까 싶을 정도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뚜껑 열기 전에 확인됐단 말입니다. 22대 개원하기 전에 이게 확인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당권은 반드시 2번 연속 지어야 되겠다. 당권 놓치는 순간 반명의 세력들이 어떻게 될지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연임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친명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될 것이다. 사실은 2018년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부터 이 이야기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외유, 무려 48회거든요. 재임 기간 동안. 역대 영부인들 외유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인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면서 삼김 특검하자 이러면서 이야기가 좀 불거졌는데, 그전에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면화된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고록이 결정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의 인도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고 부인이 외교를 한 것이다. 미화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뭘 했냐면 김정숙 여사 초청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고 강경화를 초청했다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되니까 도정환으로 바꿨고 도정환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치고 들어왔다. 외교부의 입장이거든요. 거기에다 진성준 이런 민주당 인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방문한 거는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 하회마을 간 거 똑같은 것이다.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격을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급으로 올려놓으니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부분과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로 볼 때 국기역 훼손도 있고요. 참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주고 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가지고 특검을 또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잘 논의해가지고 지혜롭게 풀어야 할 시점이다. 곧 22대 국회가 개원되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은 새로운 정치는커녕 과거에 매몰돼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여름 더위와 함께 정치도 짜증을 더해주는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7만 돌파가 눈앞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